당신이 바라는 만큼 일해주겠소. 거기 가면 나는 당신 사람이니까. 하지만 산투리 말인데 그건 달라요. 산투리는 짐승이요. 짐승에겐 자유가 있어야 해요. 제인베키코, 하사피코, 펜토잘리도 줄 수 있어. 그러나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놓겠는데 마음이 내켜야 해요. 분명히 해둡시다. 나한테 윽박지르면 그때는 끝장이에요.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죠? 조르바는 호령하듯 외친다. 자유라는 거지.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관기사 인사드립니다. 관기사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기사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저는 많이 바빴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하루가 진짜 바쁘게 살다가 이거 방송을 부탁을 받고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방송을 부탁을 받았다고 하기엔 네가 영화를 보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저는 영화를 보자고 했죠. 이제 뭐 방송을 하자고 한 건 아니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볼 영화 뭐였지?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 그 영화 왜 보자고 했습니까? 저는 요즘에 영화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제목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제목이? 네. 백세 노인이. 백세 노인이? 네, 도망을 그래서 창문을 넘어서 왜 했을까? 제목조차 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그냥 제목만 보고 보자고 한 거예요? 네. 영화에 대한 재반 정보 없이? 저는 영화를 볼 때 좀 보고 싶다 이러면 예고편도 안 봅니다. 아무런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채로 봐요? 네, 영화를 봤을 때 내가 그냥 온전히 내가 그냥 느낀 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해서. 저도 비슷해요. 저도 최대한의 정보를 차단하고 보기를 좀 원하고 웬만하면 팜플렛이나 줄거리 같은 거 안 본 채로 별점이나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전 별점은 보는 것 같아요. 별점 뭐야 이 자식이. 왜냐면 뭐야 이 줏대없는 별점이 놈이. 옛날 아는 이제 형께서 네. 그런 말을 했어요. 네이버 평점 8점 이상, 2점 이하는 봐야 된다. 8점 이상은 알겠는데 2점 네. 이하요? 네. 그게 이제 극과 극은 통한다고 2점 이하를 줄 만큼 얼마나 쓰레기인가. 네네. 되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최고가 되는, 어떤 분야에든 최고가 되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냥 2점대 받는 영화들 얼마나 최악이길래. 그런 영화 뭐 본 거 있어요? 저는 사실 본 건 없고 본능적으로 꺼리는구나. 네, 본능적으로 꺼리고 증거 있죠. 증거. 돈의 맛 이런 거. 돈의 맛 이런 거. 0점 이런 거. 네.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월드컵 채널 DPS 주간의 축구방 검색해주시고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모두 한번 삼바의 열기로 빠져들어가 보시죠. MBC보다 자신 있습니다. 월드컵은 DPS. 자, 오늘 볼 영화 관기사의 추천으로 제가 보게 된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입니다. 네. 창문을 넘어 도망친이라고 하는데 막상 극장에 가서 그 팜플렛에서 영어 제목을 보니까 그 디스어피어드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라진. 도망친 러너웨이 이 개념이 아니라 사라진. 영화를 봐도 도망쳤다기보다는 사라진 이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막 강하게 쫓기는 개념은 많이 안 나오고 쫓기긴 쫓겨도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제목을 바꿔서 번역하면서 더 흥미를 자아낸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럼 자, 이 영화에 대해서 관기사가 간략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설명하면서 좀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충 설명드리면 영화 시작하면 이 알렌이라는 백세의 노인이 나옵니다. 알렌 노인이 나오는데 요양원에 들어가요. 처음에 요양원에서 창문을 통해서 밖에서 폭죽놀이를 하고 있는 소년을 보고 나오나? 네. 소년을 보고 창문을 넘어서 걸어 나옵니다. 쫄뚝쫄뚝 걸어 나오는데
나오면서 좀 많은 일을 겪어요. 어디를 여행을 하는데 어떤 마피아인가? 깽 그냥 네, 깽으로 깽. 합시다. 어떤 청년, 그 깽인 청년의 가방을 충동적으로 훔치게 되고, 네, 영화 속에서는 폭주족이라고 나오죠. 아, 폭주족이구나. 네, 폭주족. 예. 훔치게 되고, 그 가방에 알고 보니까 또 수많은 돈이 들어있어요. 네. 5천만, 크로? 우리랑 그 그죠.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있고, 그러면서 또 갱한테 쫓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에피소드로 연결되는 자기 과거 얘기들을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100세까지 그 에피소드를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들이 네. 신기하게도 세상의 어떤 가장 큰 사건들, 스페인 내전, 네, 스페인 내전 나오고. 스페인 내전 나오고, 그러니까 프랑코랑도 엮이고. 그것도 나오고, 맨하탄 프로젝트. 네. 그런 세상의 많은 일들이 알게 모르게 그 주인공이 자꾸 이변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는. 네, 세계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뜨거운 그죠? 감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특히 코미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설명이 참 매끄럽지 못하네요. 이 영화를 보셔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원작이 있죠. 그죠? 예, 원작이 있는 작품을 영화화한 거고, 스웨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쓰는 단어가 영어가 아니라 중간부터 영어로 바뀌지만, 처음에는 스웨덴어로 계속 쓰잖아요. 그죠? 배경이 이제 북유럽 영화이고, 그 다음에 좀 특별한 게 캐릭터가 주인공인 알렌이 나오죠. 그 알렌 그죠. 할아버지. 100세 할아버지인데, 원래 처음에 요양원에 가게 되는 계기가, 폭죽 가지고 고양이한테 여우한테 여우. 복수해가지고, 맨 처음에 첫 장면에서 어느 외딴 오두막집에서 혼자 살아가는 노인인데, 평화롭게 살아가는 노인인데, 평생토록 이토록 사랑한 존재는 없었다 하면서 고양이가 나오죠. 정말 뜬금없이. 유일하게 소중하게 하는. 평생토록 이보다 사랑한 존재는 없었다 하면서 고양이가 나오는데, 그 고양이를 잠깐 나갔다 오라고 외출을 시켜요. 그런데 그죠. 밤이 돼도 그 고양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봤더니 닭장 앞에서 고양이가 참혹하게 살해된 채로 변사체로 발견이 되죠. 그죠? 근데 그 앞에 이제 이빨 자국 이런 게 남겨 있기 때문에 여우로 추정을 해서 범인을 여우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나가서 장치를 하고 다이너마이트로 그 여우를 살해합니다. 복수로 보복을 하는 거죠. 영화 시작할 때 그 장면이 진짜 좋았어요. 네, 그 장면 오프닝이 정말 강렬하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바로 다짜고짜 요양원으로 역시 복지국가예요. 역시 복지국가라 그러니까요. 요양원으로 가고 그 요양원에서 탈출을 하게 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죠. 이 영화 오프닝이 정말 좋았다고 했죠? 네. 네, 어떻게 좋았나요? 일단 그 여우도 생물이잖아요. 여우도 생물인데 여우 생물인데 네.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데 좀 통쾌해요. 근데 왜냐면 그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고양이를 죽였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좀 재밌더라고요. 이상하게 슬프지도 않고. 네,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정체성을 딱 알려주는 오프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병맛 코미디라는 아 그죠. 다짜고짜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게 사실 대사 하나를 통해서 이해가 다 돼요. 그 대사는 그죠. 내가 내 평생을 통틀어 가장 사랑했던 존재다 라고 고양이한테를 설명하는 그 대사 하나를 통해서 이 할아버지가 그 말도 안 되는 다이너마이트로 어쩌면 무고할 수도 있는 여우 아닙니까? 사실은 옆집 여우가 죽였다거나 그죠. 무슨 여우인지도 모르잖아요. 네. 사실. 다짜고짜 처음 나타나는 여우가 재수없게 죽는 거예요. 진짜. 소세지 먹으려 왔다가. 네. 근데 그 장면이 그냥 다짜고짜 그런 설정을 통해서 다 이해가 되게끔 만들고 그게 이 영화의 장르를 끌어가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같은 톤이에요, 영화가. 그냥 그죠. 다짜고짜 일어나는 일들. 정말 생각을 하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설정과 이런 걸 통해서 이해가 되는 네, 그런 영화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 알렌이 폭죽이라거나 폭파하는 거, 폭발물 이런 거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고 그죠. 본능적인 끌림을 갖는 그런 아이로 나와요. 처음에 언제 좋아했다고 했지? 폭탄 제조하는 거요. 네, 처음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였나요? 처음에 러시아 그 인형 좋아하는 터뜨리기 전에 거는 뭐 있었는데? 러시아 인형 터트리기 전에 네. 자기가 그 터지는 모습을 보고 약간 희열을 느끼는 장면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폭약에서 네. 그걸 딴 데다 옮겨 담아서 자기가 그 양을 늘린 다음에 터치는 걸 보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아버지랑 뭐 어머니를 신경도 안 쓰고. 네,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정말 폭약 제조, 폭탄, 터지는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알렌이 그죠. 소년 시절부터.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이제 누구를 우연치 않게 살해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진짜 다짜고짜죠, 영화 설정이. 그죠. 누군가를 우연치 않게 살해하게 되고, 그래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수술을 받게 되죠. 그죠. 간종 수술을. 그 내가 고자라니. 네, 내가 모자라니 그 설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이 아이가 사회성이 별로 없고 거기서 사회적인 위험 인재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 인종학자에 의해서. 그죠. 원래 흑인들만 폭력적 성향을 가지는데 백인인 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물어보잖아요. 조상 중에 흑인이 있냐. 네, 조상 중에 흑인이 있냐. 그러면서 단종 수술을 하게 되고 단종 수술을 하게 되니까 이제 애를 못 낳게 되고 막 이렇게 설정이 계속 흘러가는데 네. 아까 초반에 광 기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영화 속에서는 되게 역사 속의 커다란 흐름들 그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자잘한 또 역사 속에 있는 그런 뭐랄까 문화적, 예술적, 또 학문적 뭐 이런 설정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아이가 폭약을 만들게 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아버지가 공화국을 선포한다고 그러잖아요, 혼자. 러시아에 그죠. 가가지고 콘돔의 사용 같은 거 막 광고하고. 콘돔의 사용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네, 이 우리나라 썩었다. 네. 그래서 러시아에 가겠다. 러시아에 보내라. 처음에 이제 북유럽, 그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처음에 콘돔을 널리 광고하려고 하는데 종교에서 막죠, 그거를. 그죠. 네, 카톨릭 쪽에서 이제 와가지고 탄압을 하고. 그게 왜 막았던 거죠? 그게 바지를 광장에서 벗어서 콘돔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네, 그게 외설이기도 하고 공공장소에서 네, 신성 무엇보다 무덕이라.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이제 아이를 피임을 하는 게 네. 금지되어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도 카톨릭과 관련된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 낙태, 뭐 사후 피임약 이런 게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콘돔의 사용조차도 신성한 생명을 낳는 그런 행위를 네. 어떻게 해서 금지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하고 연계된 그 사회성 짙은 부분이에요. 사실 영화 속에서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러시아에 가서 개인 공화국을 선포하면서 판자로 그죠. 쫙 둘러가지고 오두막보다도 못한 거 만들어 놓고 여기는 내 공화국이니까 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한테 광장에서 콘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피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리고 이 아이를 낳는 걸 어떻게 국가에서 이용을 하고 우린 그거로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임을 해야 한다. 이런 걸 광고하는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고 결국은 사형에 처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네, 약간 시의성 있고 사회성 있는 부분을 되게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저는 왜 그 콘돔 사용하는 걸 네. 그냥 좀 그때는 콘돔 사용하는 걸 꺼렸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뭘 네. 갖고 콘돔처럼 사용했다. 근데 과거에도 사용했을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생산력이 되게 중요한 이제 농업사회, 봉건사회에서는 그런 인구를 좀 이렇게 피임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꺼렸죠. 많이 아이를 낳도록 장려했고 이게 나중에 유의미하게 엮이는 게 이 아이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폭약 가지고 장난치다가 우연치 네. 않게 살인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소년원에 가게 돼서 단종 수술을 받기에 이르는데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는 피임을 그렇게 생산을 안 하게 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있는데 아들은 정말 수술을 통해서 애를 못 낳게 됐어요. 맞아요. 좀 역설적으로. 네, 그렇게 됐고 그 단종 수술하는 장면도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럽에서 이제 골상학과 인종 차별적인 부분 그런 학문들이 발달이 조금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정말 나와요. 그 소년원에서 그 의사가 아이를 인종적인 시각에서 정말 과학적이지 못한 편견으로 가득 찬 시선에서 진단을 내리게 되고 이미 그때 30 가까이 돼 보이죠. 그 얼굴을 외모상. 그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단종 수술까지 꺼리낌 없이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범죄가 내려오는 거는 끊어야 된다. 최근에 그 소록도 아시죠? 네, 알죠. 한센병, 네. 나병이라고 흔히 불리는 한센병이 요즘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일제시대에는 물론이고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까지 그러니까 근대사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한센병 걸린 환자들한테 소록도에서 단종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단종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뭐랄까 그 소송 같은 게 일본에서 제기가 돼가지고 일본 법원이 그거에 대한 판결이 나왔었어요. 보상을 해주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게 나병이나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전염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고 편견과 무지 속에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견과 무지 속에서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단종 수술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결정 아래 단종 수술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게 이 주인공 알란만 당한 거지만 영화가 아니라 실제 속에서는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이 당했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훑고 지나간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가 좀 사회성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도. 나중엔 점점 더 신뢰해지죠. 사회를 건드리는 부분이. 좀 더 사회 전면에 그죠. 진출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때는. 네. 당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알란이라는 아이가 단종 수술을 받고 풀려나죠. 맞아요. 네, 일종의 의가사제대는 아니고 뭐냐? 전자발찌 차고 풀려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죠. 풀려나게 되죠.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관계자가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 다음부터요. 저는 근데 또 좀 중요한 내용은 네. 좀 그 단종 좀 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 살인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 네. 않게, 네. 그 살인을 하게 된 계기가 물론 우연치 않게 한 거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유품이 이제 집에 도착하잖아요. 네. 계란처럼 생긴 어떤 장식품이랑 네. 그리고 러시아 인형 같은 거. 러시아 인형인데 러시아 인형 그거 있잖아요. 오뚜기처럼 생겨가지고 벗기면 계속 나오는. 벗기면 똑같이 계속 나와. 그거 나는 왜 러시아에서 그걸 갖고 놀았는지 모르겠어.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나 좀 무서워요. 그거 볼 때마다 섬뜩섬뜩해. 이번에서도 밝은 분위기에서 나왔는데 섬뜩섬뜩하더라니까. 아 그래서 대신 폭발물로 사용하잖아요. 네. 하는데 그 계란을 네. 어머니가 식료품점에 갖다가 파는데 네. 사실은 그거를 식료품점에서 속이잖아요. 별로 좋지 않지만 내가 손해보는 거다. 내가 손해보는 거지만 하고 한 바구니 정도 식료품 챙겨주고. 식료품 챙겨주고 그리고 그 사람 그때 부자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 죽는데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죠. 알렌 너는 잘 살 수 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네, 아버지가 생각이 네. 많아서 저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살아라.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일을 대비하려고 해도 잘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어차피 일은 자기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어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약간 인과응보적으로 그 아저씨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의 그 영화 계속 내내 고통받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이게 막 그런 거, 그 단종 수술을 한다든가. 네. 근데 항상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잘 풀리더라고요, 주인공은. 네. 주인공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 어떻게 흘러갈 건지 거기서 좀 얘기해 준 것 같아서. 어머니가? 주인공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건지. 그 주인공이 그걸만 딱 듣고 정말 딱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어머니 말처럼. 어머니 말처럼 생각 없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각이 없는 게 얘가 약간 그 정신적으로 좀 떨어지셔서 그런 게 아닌가. 리플만크 그런 것 같기도 캐릭터가 해요. 약간 진짜 생각 없어 보였어요. 상황 파악도 잘 못하고. 맞아.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약간 일종의 블랙 코미디 같이 느껴졌어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네. 이 영화도 일종의 블랙 코미디랄까? 그러니까 보통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게 그런 말도 있잖아요. 폴 발레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관계사랑 녹음할 때 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보통 장려되는데 그죠. 이 영화에선 반대예요. 생각을 하고 살면은 네 인생 꼬이고 그냥 개념 없이 살면은 어찌어찌해서 잘 된다. 그죠. 그래서 결국 주인공이 엄청나게 인생이 잘 풀려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얼마나 멍청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성공했다고 불리는 사람들 트루먼 대통령이나 뭐 레이건은 네, 뭐지? 레이건 대통령이랑 이렇게 대통령들이 나오는데 성공한 대통령들이 네. 사실은 되게 모자란 부분이 많은 인물이고 스탈린도 그렇고 프랑코도 그죠. 그렇고 막 나름대로 어느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최고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이 그뿐만 아니라 뭐 포포프도 그렇고 각지의 유명 인사들 보면은 사실은 다 별 볼 일 없는 인물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밖에서 비춰지는 거랑 다르게 가까이서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물들이고 이 영화가 오히려 비꼬는 게 아닌가 블랙 코미디로서 그렇게 느껴질 만큼 이 영화의 주제가 그런 식으로 저는 와닿더라고요. 아무튼 그 영화 얘기 계속 해보자면 단종 수술 받고 네. 알란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관계사 얘기 다시 해볼까요? 제가요? 좀 어려운데. 일단 알렌이 단종 수술 받고 네, 목적지 없이 떠나는 것 같아요. 네, 떠나다가 네, 그렇죠. 폭탄 제조 공장, 무기 제조 공장을 딱 보고 자기가 좋아했던 폭탄에 대한 열정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알렌 모습이 그게 순간순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처음에 네. 이 백세 노인이 탈출한 것도 그 밖에서 어떤 아이가 폭약을 갖고 노는 걸 보고 그 탈출을 하게 돼요. 정신병원에서 창문을 넘어서. 그죠. 근데 그게 일종의 본능적인 끌림이랄까? 그 정도로 폭약 뭐 터지는 거, 폭파하는 거, 맞아요. 깨부수는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이제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돼서 정신병원이래. 그 소년원에서 단종 수술을 받고 나갈 때도 수술을 받고 왠지 걸음이 불편하고 해가지고 쉬어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인생사 세옹지마의 결정판인데 걸어가다가 이 수술을 받은 게 자기한테는 인생에 되게 큰 전환점이고 긍정적인 게 되었다라는 대사가 나오면서 쉬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옆을 보니까 무기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무기 막 터지는 것들 갖고 노는 거죠. 너무 좋아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옆에서 막 떠드는 어떤 스페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스페인 노동자를. 진짜 쾌활하게, 유쾌하게 그려지죠. 말을 쉬지도 않고 하는 네. 그런 친구였어요.
그것도 역시 일종의 그 당시에 뭔가의 희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프랑코의 독재에 맞서 싸우는 그런 사회주의 전선, 스페인 사회주의 전선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에 사회주의자 중에 있었던 일종의 입으로만 떠들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비꼬는 형식의, 희화하는 형식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그런 걸 보여준 것 같고, 네. 어쨌든 그 캐릭터와 함께 되게 친해져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게 되고, 그쵸.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게 돼서 진짜 대도 않는 그게 같이 걸어가다가 친구가 막 입으로 떠들면서 가잖아요. 은원패해가지고 걸어가는데 막 입은 그죠. 영원히 쉬지 않고. 그 친구는 영화 속에서 가장 많은 대사를 소화했던 것 같아요. 10분 안 되는 등장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입을 놀리다가 내전에 참전해서 그 은원패에서 가는 와중에 고개를 잠깐 들었다가 총 맞고 죽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 뭐, 네, 그 로버트 짜지 않나요? 카파의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스페인 내전에 가서 로버트 카파가 실제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 약간 언덕 같은 데서 어떤 병사가 총을 맞고 이마를 관통당해서 총을 한 손에 쥔 채로 쓰러져 죽는, 약간 흰 셔츠 같은 거 입고 모자 쓴 그 병사의 모습을 정확하게 영화 속에서 비슷하게 재현을 해냈습니다.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유명한 사진이라거나 뭐 그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장면이라거나 유명 인물들이라거나 이런 게 꽤 많이 나오는데, 로버트 카파의 그 사진 장면이 정확하게 재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등장인물도 매우 비슷하고 설정 자체도 내전에 참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매우 흥미롭더라고요. 사실 주인공은 스페인 내전에 관심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네, 폭탄을 진짜 실제로 터뜨리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죠? 만든 무기들을 써보고 싶어서. 써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말 생각이 없는 인물의 결정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친구 묘사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사람은 말을 쉬지 않고 한다. 네,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말만 해서 네, 살도 안 찌고. 그죠. 네, 네, 그렇게 나왔네요. 그렇게 나오고 사람들 막 괴롭히듯이 나오잖아요. 또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 네. 자기는 정말 온전히 폭탄 터트리는 것만 이렇게 딱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어떻게 보시면은 정말 진보적인 입장에는 반하는 그런 영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인물이 정말 생각이 없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되게 어리석게 묘사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정말 인생을 바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 속에 그려지는데, 심지어 나중에 그 정보부 요원들까지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희화화되고 멍청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죠. 근데 물론 실제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 친구 정말 미쳐가지고 막 입으로만 떠드는 그 친구조차도 실제로는 얼마나 진지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걷어진 채로 정말 희화화된 걸로만 나오는데, 그죠.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수구적으로 비판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비꼬기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블랙 코미디적으로 다시 한번 또 희화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뭐 그거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이 영화는 강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묘하게 다 피해가면서 흘리기만 하죠. 근데 그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이 영화의 매력일 수 아무 생각 없는 거. 네. 폭탄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영화에 있을 수 없는 전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의사를. 그죠. 근데 이 영화에는 주인공이 의지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주인공 의지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게 없잖아요. 폭탄을 터뜨리고 싶다. 그리고 자기한테 다가온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보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술 한잔 할 수 있냐? 아, 그러니까 술 마시고 폭탄 터뜨리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네. 인생이 약간 좀 독특한 음,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캐릭터한테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캐릭터가 전혀 아니고, 네. 이 캐릭터의 주요한 의지라고 해봐야 정말 어디서나 이룰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강한 뭔가 영화의 흐름은 없죠, 사실. 정말 주변에 진짜 무르르는 대로 흘러가는, 네. 주변의 영향에 따라서 캐릭터가 바뀌는 거지, 이 캐릭터가 뭔가를 추구해가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영화 끝날 때쯤에, 네. 영화 중간 얘기하다 끝날 때 다시 얘기해서 이상하긴 한데, 네네. 그 사실 영화 그 흘러가는 장면이 그 백세 노인이 그런 폭주족들한테 도망치는 장면이 사실 줄을 하나 이루고, 그러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비슷했던 내용들 과거에 회상을 하잖아요. 자기가 설명하듯이. 근데 이제 백세 노인 때로 돌아와서 그 뭐지? 180학점? 아, 그 900 몇 학점 아니에요? 네, 900 몇 학점인가요? 네. 십몇 년 동안 대학교만 전공을 바꿔가면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 얘기 나오는데, 근데 그때 100세 때 만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이 많고 그 쉬운 일을 어렵게 생각한다. 네.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왔던 게 아닐까, 주변에서. 자기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세상을 좀 쉽게 살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대조하면서 좀 주인공이요? 예, 주인공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에 빠진 그 청년한테 가서 고백하라고 그 여자도 당신을 좋아한다. 너는 너무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쉽게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어렵게 살아간다. 뭐 이렇게. 근데 여태까지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왔던 다 그렇게 예, 살아갔다는 다 그렇게 거죠? 의미를 부여하고 뭐 콘돔을 사용해야 되고 여기 신성 모독이고 막 오히려 이제 그 작가가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코미디로 하면서 사회적인 것을 이렇게 비판하려고 한 것도 뭐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 없다. 뭐 이런 제 생각에도 그쪽이 더 이런 게 많았어요. 얘기한 게 코미디적인 아닐까. 요소도 없다고 할 수 네. 없지만 네, 분명히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지 말고 뇌를 비우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그죠.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캐릭터를 계속 설명을 해보자면 그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이후에 친구가 죽고 그죠. 그 친구가 죽은 이후에 옆으로 나와서 어찌어찌 하다가 프랑코의 목숨을 살려주게 돼요. 아, 그죠.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를 뜬금없이 만나서. 그러니까 이 주인공 캐릭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하게 네. 무언가를 향해서 추구해가는 그런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네, 주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캐릭터가 그죠. 움직이게 되는데 주변의 흐름에 당연히 물살에 막 휩쓸리다 보면은 별일이 네. 없게 마련이죠. 아, 근데 그러게요. 그거를 이 영화가 방지해주는 요소가 뭐냐면 우연이에요. 우연을 통해서 이 캐릭터가 계속 큰 일을 만나게 되니까 이 영화가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여기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그 프랑코를 만나게 되는 거. 아, 그러게. 네, 자기가 네, 다리를 폭파시키잖아요. 네. 다리를 폭파시키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차를 어쩔 수 없이 그 찻길에 있어서 네. 차가 멈추게 되죠. 네, 거긴 프랑코가 타고 있었고 네.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폭파되니까 내 목숨을 살렸다 니가. 네, 목숨 살렸다. 그럼 절친이 돼가지고 초대를 해서 이제 무슨 엄청나게 좋은 금색 총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같이 파티하고 막 이렇게 놀죠.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프랑코한테 떠나서 네.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미국으로 가서 그 총을 팔아가지고 미국 그 노동권을 얻게 노동권을 되죠. 얻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민을 하게 된 거고 총을 팔아서. 음, 그래서 또 이제 맨하탄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이런 거 짓는 거 그죠. 노동자로 활약하고 그 장면 유명한 사진가의 그 사진들 맞아요. 그 유명한 사진 저는 예전에 봤는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단기간에 정말 지었다고 합니다. 그 구조물 자체가 철골 구조물 기둥을 세울 때 지금처럼 크레인으로 막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기술이 존재했겠지만 그걸 사람 손으로 안전장비 없이 다 일일이 졌다고 해요.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찍은 사진이 몇 장들이 남아있어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진으로 남아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그 철골 구조물이 그 H형광이라고 하는데 H형광을 네네. 설치해서 그걸 나사로 조이는데 정말 안전장비 없이 그냥 그 초고층에서 그냥 네.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그게 되게 희화화돼서 그 장면도 웃기게 그려지죠. 근데 아, 그죠. 이 인물은 정말 거기서 생각이 없으니까 겁도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야. 그 앞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니면서 그 H빔 그 위를 막 걸어다니면서 그죠. 망치 같은 거 던져주고 그 친구랑 대화하고. 아, 그게 유명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예, 뭔가요? 원래 그때 공사들은 다리라던가 건물들은 사망자가 되게 많았대요. 아, 그랬겠죠. 예. 네. 근데 그 건물도 사망자 적었다고. 예. 단기간에 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예. 그래서 망치 던지는데 떨어지잖아요, 망치가. 예. 정말 진짜 노동자들이 그렇게 위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근데 사진을 또 실제 사진을 봐도 흥미로운 게 그 진짜 그 정도 높이에서 노동자들이 네, 맞아요. 안전장치 없이 막 나란히 앉아 있고 막 서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고. 미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맨하탄에서 건설 노동을 하다가 야 굳이 이런 일 하면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을 것 같다 하면서 친구가 권하죠. 그죠.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폭탄 만드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일하지 않겠냐. 그래서 가서 거기서 차 같은 걸 나르는 서빙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펜하이머 박사, 그 유명한 핵폭탄 만드는 그 박사한테 결정적으로 그 핵폭탄의 그 문제를 풀어주죠. 그죠. 문제에 봉착해 있던 오펜하이머 박사와 그 맨하탄 연구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단순간에 풀어줍니다. 이 인물이. 다이너마이트 하나로. 네, 폭탄에 대한 정말 기초적인 지식으로 모든 해법을 마련해주죠. 그래서 역사 속에 감춰진 엄청난 역사 속에 공헌을 한 인물로 그려지죠. 아, 그러면서 트루먼 대통령하고 그죠. 좀 친분을 쌓게 되고 그 장면 유명하잖아요. 핵실험.
아, 네바다 핵 실험이라고 그러죠. 네. 핵 터지는데 그거 선글라스 끼고 핵 터지는 거 보고 실제로 그거 보는 사람들 다 단기에 사망했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예, 그 방사능 노출돼가지고 그 당시엔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 그걸 보고 다 사망했대요. 근데 오래지 않아서 다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 인물은 10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진짜 백혈병 걸리고 막 그렇게 사망했다고 하던데 이 인물은 100세까지 사니까 일단 설득력이 없는 거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 어떡해요? 하긴 뭐 생각 없이 사는데 또 오래 산 거죠. 맞아. 네, 그렇게 해서 이 인물은 맨하탄에 가서 갑자기 출세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전까지 우연으로서 그 세계의 인물들과 나란히 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실적으로 커리어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박사 그리고 트루먼 부통령이었다가 네. 그 누구 죽고 나서 걔 누구냐 그 루즈벨트. 루즈벨트. 예, 루즈벨트가 죽고 나서 아, 루즈벨트가 죽고 나서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부통령이었던. 그죠. 그러면서 되게 이 사람도 힘을 얻게 되고 갑자기 우연히 만난 또 러시아의 포포프 박사라고 거의 유리 포포프 박사였나? 예, 스파이격의 그죠. 과학자를 통해서 스탈린의 소련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말을 네. 잘못한 거예요. 스페인에 그러니까 무슨 상관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때 이제 스탈린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 스탈린을 만나면서 누구를 안다. 그 프랑코. 예, 처음에 총주네. 아, 그죠. 프랑코랑 술도 했고 춤도 잘 못 춘다 이런 얘기 하는데 프랑코 같은 쓰레기 개 돼지 새끼하고 친구였다니 그죠. 이 새끼를 마지막 소원이 뭐냐 하면서 마지막 남길 말은 이러고 죽이려고 저는 하죠. 그 사회책을 안 봤거든요. 근데 그 제가 프랑코라고 쳐보니까 파시스트라고 나오더라고요. 파시스트 처음에 그 살려준 애가 파시스트죠. 처음에 스페인 내전이 뭐냐면 처음 스페인에 가게 된 게 그 친구가 자꾸 가자고 한 거잖아요. 그 그죠. 친구가 하는 말이 노동자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파시스트의 압제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인민을. 그 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코가 독재자예요. 독재자인데 그 당시에 이제 부유층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결탁해가지고 수많은 노동자한테 압제를 하면서 독재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민들을 독재자로부터 해방시키자 했던 게 그 네. 밑에 있던 그 수많은 노동전선들이었고 아. 독재자는 또 자신의 군대로 내전을 벌인 거죠. 그리고 그 내전에 지식인들이 많이 참전했었고 결국 프랑코의 승리로 프랑코가 오래 독재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독재자잖아요, 프랑코가. 아무튼 독재자랑 친구였잖아요, 얘는. 그러다가 이 인물이 뉴욕 맨하탄에 갔다가 다시 소련의 핵에 관련한 지식을 갖게 되고 그죠. 그 스카웃을 받아서 소련에 가게 되는데 잠수함을 타고 소련에 가서 스탈린하고 처음 만났을 때 술을 진탕 마시다가 친구인 프랑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스탈린도 같은 독재자지만 그 영화 속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프랑코와 스탈린은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거죠. 둘 다 엄청나게 폭압적인 독재자처럼 그려주고 사람 많이 죽이는 사람들로 나와요. 그죠.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스탈린은 프랑코를 개 돼지 막 이렇게 욕하면서 엄청나게 싫어하죠. 경멸하죠. 왜냐면 걔는 파시스트인데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네. 공산주의의 뭐라고 하지? 노동자? 네, 노동자 계급들의 네. 지도자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탈린은 자기가 일방적인 독재자가 아니라 네. 철저하게 그 막시즘 위에 서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얘는 그 프랑코를 욕했던 거예요. 이 파시스트, 자본가와 영합한 그 파시스트를 노동자와 연합한 나는, 노동자의 지도자인 나는 네. 다른 인물이다. 난 그를 증오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서로 만난 일은 없죠. 네, 만난 적은 없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사실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스탈린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애들을 죽인 인물이고 프랑코도 똑같은 그런 독재자인데 그죠. 둘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지금 현대사에서 평가하기에는 현대를 사는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근데 이 인물의 눈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알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두 명의 인물이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술 사주는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한테 술 사준 친구고 그냥 자기는 하고 싶은 말 아무렇게나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지랄하면서 자기를 수용소에 네.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을 이유가 그죠. 없는 거죠. 근데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거기서 강제노역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죠. 그죠? 강제노역을 하다가 거기서 아인슈타인의 쌍둥이 동생. 쌍둥이 동생. 허버트 아인슈타인. 네, 허버트 아인슈타인을 만나게 실제 아인슈타인이 쌍둥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허버트 아인슈타인을 만나게 되고 너무나 덜 떨어진 나머지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 아인슈타인인 줄 알고 스탈린이 납치를 해왔는데 그죠. 알고 보니 바보천치라서 못 쓰고 너무 화가 나서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었는데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그 탈출 계획을 꾸미려고 하는데 1년 동안 계속 식당 가지 말고 빨래하는 데로 가라고 그죠. 옷 세탁하는 세탁실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는데 1년이 지나도 그걸 못 알아들어서 왜 세탁실로 가야 되냐 그 말만 해가지고 포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빨리 죽겠다고
너랑 탈출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유일하게 주인공이 계획을 하고 네, 그렇죠. 시행을 하렸던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처음으로 그 주인공이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네. 실패합니다. 시도조차 못해요. 예, 그게 실패하고 주인공이 거기서 깨달은 거는 이런 식으로 살아봐야 탈출도 못하고 힘만 들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탈출하게 되잖아요. 바로. 바로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이 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화가 주제가 결국 그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그게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뭐지? 그때 그런 말이 그때 아마 대사가 그게 나올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노력할 필요 없이 세상에 그냥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어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이 돌아가고 싶은 대로 돌아가니까 그냥 흐름에 맡기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영화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관 기사는 그 얘기가 좋았다고 했는데 네. 저 어느 정도는 저는 그 인생의 생각하거든요. 지침으로 삶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침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교회를 갔잖아요. 네, 그렇죠. 교회 갔는데 거기 무슨 뭐였지? 제가 원래 교회를 잘 안 다닙니다. 잘 안 다니는데 네. 제가 우연히 갔었는데 근데 그런 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뭐 해방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설교 시간에 잠만 잤으면서 네. 저는 마음으로 들었죠. 그게 전달되는 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니까. 네, 2명의 비신자가 네. 서울 창천교회인가 거기 갔었죠.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창천교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냥 그냥 커버여서 한번 들어가 봤잖아. 그죠. 한번 교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하면서 하나 하고 한번 구경하러 갔는데 그래서 신앙 청년부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네, 같이 드리고 그죠. 저는 헌금 내고 왔는데 1,000원밖에 안 냈으면서. 1,000원이라도 헌금이지. 야, 우리 비신자들인데. 저 안 냈잖아요, 그래서. 안 믿으니까. 네, 합쳐서 500원씩 낸 거네. 내가 네 아. 것까지 해서. 내 종교적 관념을 이렇게 밝히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그 교회에 가서 네. 했는데 저는 기억을 못하고 내용을 강 기사는 지금 기억을 하는데 앞에 부분만 기억하는데, 네. 그 이제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자기 친년 얘기가 나는데, 그 대사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맞다고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네. 근데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자꾸 막 제약을 거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다 또 막 제가 학생 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이뤄야 되고 또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힘든 일이니까 하면 안 되고 이게 자꾸 제약을 이렇게 자꾸 걸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약간 속이면 또 그만큼 그 날들이 좀 괴로웠던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를 속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난 이런 걸 해야 돼. 아니면 뭐 난 이런 걸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돼. 근데 사실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기 나오잖아요. 180학점 채운 네. 그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뭔가 이걸 알다 보면 이것도 알고 싶고 좀 자기는 부족하다.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걸.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좀 쉽게 살아라. 아까 그 김 기사님 말씀처럼 사회적인 어떤 생각을 갖지 말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좀 풀어놓고 사는 게 좀 맞지 않나.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네. 생각하는 게 이 영화 속에서 알렌이라는 인물은 정말 생각이 없어요. 정말 생각이 없는데 어느 정도냐면 분명히 저는 막 900 몇십 학점 들었던 180 학점 아니죠. 900 네. 몇십 학점 18년 동안 엄청나게 학점 많이 들은 애인데 네. 그러면서도 제대로 전공한 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적성에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의미 있는 건지도 몰라서 그죠. 항상 고민만 하다가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인물로 그려지죠. 그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전형적으로 그 알렌과 대비되는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사는 거고 알란은 생각이 없이 사는 거고. 근데 결국은 알란은 세계 속에서 정말 자기의 인생을 불태우면서 산 것처럼 그려지잖아요. 모든 그죠. 걸 다 해보고. 근데 그 인물은 지금 벌써 어느덧 중년에 진입할 나이가 다 되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인물로 그려져요. 그죠. 말 한마디도 명확하게 못하고. 근데 알란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건 명확하죠. 음. 폭발과 술. 술. 이 두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는 계속해서 알란이 결국은 더 나은 것처럼 그려져요. 영화 전체가. 그죠. 근데 저는 분명히 알란이 더 나은 부분도 있죠. 그 여자한테 고백할 때 그 여자 이름 뭐였지? 이름이 뭐였지? 구니슨. 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군일라. 군일라 군일라 같은데? 군일라였나? 아무튼 코끼리 키우는 여자. 네, 코끼리 키우는 여자한테 고백을 할 때는 생각 없이 가서 해라. 느끼는 대로.
분명히 그런 때는 그런 게 통용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프랑코한테 갔을 때, 스탈린한테 갔을 때, 그리고 또 수많은 이 주인공이 겪어야 하는 일들, 되게 중요한 정치적인 일들이라거나 도덕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일들조차도 생각이 없이 살았다, 그래서 성공했다라는 걸 통해서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죽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 그죠. CIA랑 막 그 KGB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 간첩. 이중 간첩 아닌 자기를 위한 간첩이었지. 삼중 간첩이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프랑코의 그런 독재자와 같이 지내면서 또 스탈린과 같이 지내면서 가서 그리고 그 핵폭탄을 만드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고 핵폭탄이 떨어져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죠. 이런 일들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용서가 될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논쟁의 지점이 아니라 이미 이건 옳지 않다의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핵을 개발하는데 그런 거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렇게 의식 없듯이 이루어졌다는 거를 이 영화에서 보여주면서 저는 그 지점에서 바로 블랙 코미디가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영화는 강하게 생각 없이 사는 거에 그 이로움을 말하고 있어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더 나은 삶의 방식인가,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멍청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갖고 있는데 이 영화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화 이면에 우리는 결국 관객은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니까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미 현대적인 도덕 감정에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되게 많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이 알란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독이 정말 블랙 코미디로서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그거를 언급하는, 구체적으로 전면에서 언급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정말 블랙 코미디로서 이렇게 쓰여진 건가, 내지는 정말 생각 없이 사는 게 더 낫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가 헷갈리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 저는 그게 블랙 코미디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블랙 코미디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웃기고 희화하고 장난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게 이런 얘기야 라고 강하게 말을 해주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영화 속에서는 전체가 생각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네.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밖에서 보면은 이 사람 좀 아닌데? 잘못 살고 있는데? 이거는 좀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순간순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저는 그 지점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로버트 카파나 이런 사람들이나 단종 수술이나 이런 게 계속돼서 개입되고 콘돔 사용이나 막 이런 것들이 부조리하게 다뤄지는 지점을 계속 보여준 게 저는 그 지점에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버트 카파 같은 사람은 실제로 내전에 많이 참가하고 6.25 전쟁에도 왔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부조리한 상황들, 수많은 인간의 전쟁들, 폭력들, 그 속에서 그 참상을 다 사진을 통해서 기록하고자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영화 속에서 형상화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그 알란이라는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단종수술 같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지점들을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또 비추는 것,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 영화가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게 위대하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더 낫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 지점에서 조금쯤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본 게 관계사가 본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 영화가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은 이제 오늘 포함된 것 같아요. 뭐야? 아까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네. 이 영화를 이제 결말을 보면 네네. 결국은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영화 내용 보면 물론 그런 부분, 사회적인 부분은 나오지만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할아버지의 해피엔딩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주인공이 어떻게 해라라고 말했던 부분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초반에 네. 돈 얘기 나올 때도 그죠. 돈을 그죠. 우리끼리 나누자 막 이렇게 할 때도 소유자가 없다. 돈에는 주인이 사실은 없다. 그때 가진 사람만이 주인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런 그죠. 식으로 나오는데, 영화 속에서 진짜 이 주인공의 생각이라는 게, 원래 생각이 없는 인물이니까 더욱 그렇기도 하겠지만 생각이 보여지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그죠. 한두 변의 대사를 제외하고. 근데 좀 만약 심각하게 생각하면 알렌이라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여우를 다이나마이트로 죽이지 않나. 아니면 폭탄으로 자기 어머니한테 식료품점 죽이고. 식료품점 주인도 사실은 네.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걸 싸게 산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속인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죽일 일은 아니지. 100세 때도
폭주족들 다 죽이는데 네. 그게 다 원만하게 해결돼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 관념 자체는 되게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전 그 지점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좀 웃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죽이는 것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걸 좀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근데 물론 네. 굳이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사회적인 그런 사건들 안 넣겠죠. 안 넣겠죠.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김 기사님 말처럼. 정말 관객들이 알렌과 같이 이 영화를 본다면 이 영화는 정말 코미디예요. 1차원적인 코미디고. 네. 근데 사실 알렌처럼 보라고 만든 영화는 절대 아니죠. 알렌처럼 보라고 했으면 분명히 그 세계 속의 사건들, 세계 속의 유명인들, 유명한 작가의 사진들 넣었을 리가 없죠. 그러게요. 그리고 그게 다 사회성 짙은 사진들과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보라는 거고, 생각을 하고 보라는 것 속에서 알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인물의 캐릭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게 결국은 이 영화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고, 생각을 하고 보라는 영화 속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캐릭터.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않는 캐릭터가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역사 속의 문제들을 그죠. 지나쳐 오는데, 사실 그 역사를 지나쳐 오면서 관철된 한 가지는 일단 알렌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알렌이라는 인물은 그 역사 속에서 행복했고, 많은 것들을 이뤄냈고, 역사의 중심에 있었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얼마나 무서운 부분이 있냐면, 이 알렌이 지나쳐온 뒷길은 항상 죽음이 있었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왔어요. 핵폭탄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프랑코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스탈린에 의해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지나온 길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이 죽는 엄청난 부조리들이 있었는데, 알렌은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 못해요. 영화는 그 지점에서 분명히 블랙 코미디적 요소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포괄해서 말해주지 못한 게 이거 영화를 좀 더 헷갈리게 만든 지점이면서 동시에 그걸 말해주지 않아서 코미디로서의 맛은 더 산 거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코미디로서의 맛이 살았다고 해도 그게 본질을 훼손한다면 이 영화는 둘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코미디로서 잘 살리려면 그걸 다 뺐어야 했고, 이걸 살리려면 코미디로서는 좀 희생을 했어야 했죠. 근데 100세 때 네. 일단 영화의 그 두 가지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100세 때 노인이 도망치면서 네. 그 노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아무렇지 않게 않게 또 술 마시고. 술 마시고 또 자기가 돈가방 살 훔친 거잖아요. 그렇죠.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 거죠. 그냥 돈가방 들고 그냥 가잖아요. 버스 타야 되니까 나는. 네, 버스 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돈가방을 가지고 있지만 쫓기는 장면들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 돈도 나쁜 돈이고. 네. 그러니까 꼭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사람처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렇게 그죠? 그리고 있죠. 영화에서는 그렇게 보게끔.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을 좀 덜 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영화는 덜하게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렌의 삶 속에서는 네. 그게 우연적으로 그렇게 돌아갔지만 얼마든지 알렌은 그 사람이 선한 돈이었고 되게 귀중한 돈이었고 어떤 할머니가 급하게 맡긴 돈일 수도 있고 수많은 가능성에서도 얘는 똑같이 행동했으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알렌의 캐릭터를 계속 옹호하게끔 되게끔 그려놨지만 그죠. 실제로는 이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봐라 이게 되게 깔려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러기에는 너무 그러면 100세 때 얘기가 네. 너무 무서워지지 않을까요? 100세 때 얘기가 어떤 거요? 폭주정한테 막 끌리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할머니 뭐 자식들한테 줄 적금이었고.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야기는 되게 유쾌하게 계속 그리고 있고 이야기는 아무 생각할 지점 없이 흥미롭게 그리고 있는데 네. 그리고 알렌도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근데 알렌의 행동 패턴을 잘 살펴보면 음. 그거의 피해자는 분명히 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많고 아, 그죠. 실제로 이 사람의 뒤를 보면 이제까지 지나온 인생을 보면 선한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도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감독이 의도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잘 살려내지 못했지만 관객들한테 아 그럴 수도 있지 않냐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를 그 앞에 프랑코나 이런 걸 의도적으로 집어넣음으로써 결국 그냥 알렌은 해피엔딩으로 가죠. 이 돈을 어찌어찌 프랑코도 거치고 스탈린도 거치고 해서 거기 프로수용소에 있다가 프로수용소에서 폭죽이 막 터뜨리게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고 빠져나와서는 이제 뉴욕으로 가나요? 아 파리로 가죠. 파리로 가. 예. 프랑스로 가서 그 여자 허버트 아인슈타인의 여자 아 그죠. 부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어찌어찌 대사관에 가게 되는데 그 누구지? 총리를 만나게 되나? 총리를 총리를 만나게 되는데 총리가 거기서 스탈린이랑 맨날 같이 술 먹고 놀 때 네. 만났던 그 친구가 있어서 이 사람 그 사람 아니냐고 해가지고 그 사람 그죠. 간첩을 알게 되고 밝히게 되고
그래서 또 출세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이중간첩 생활도 하고 그죠. CIA와 KGB 사이를 이 좋은 일 하나 있잖아요. 뭐를요? 벽을 허물잖아요. 소련의 그 냉전을 허물게 네, 되죠. 냉전을 허물게 하는 이유가 영화 속에 멋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분은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소설이 원작인데 네.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넣은 건 감독이 넣은 걸 거잖아요. 네, 장면 속에서. 그죠? 그런 의도로 넣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런 장면을 넣은 것도 네. 생각해보면 노동자로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 네. 수도 있죠. 그 장면이. 그죠. 당시에 지금 미국의 화려한 문명이 어떤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당시 지금의 우리 상황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그런 최소한의 그런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그런가? 근데 저는 그게 알렌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사실 크게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알렌이 나쁜 인물은 아니죠. 근데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안 하고 하는 살아도 게? 생각 없이 살면 얼마나 나쁜 일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영화를 대놓고 알렌은 그렇게 그리지 않고 코믹하게 그리는 속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대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코미디 대사인데 그 프랑코한테 네. 가잖아요. 프랑코를 살려줘가지고 살려준 건 네.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살려준 거지만 딱 갔는데 누가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친구가 죽었다고. 네, 그 같이 떠들던 같이 친구. 떠들던 친구. 그때 떠들던 친구가 프랑코를 뭐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이념이 뭐 이념이 뭐지 이루어지길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건배하잖아요. 네, 건배하잖아요. 그것도 블랙 코미디죠. 그러니까 처음에 프랑코를 죽이러 같이 간 거잖아요. 그 친구랑. 그 그죠. 친구는 이념으로 가득했던 애고 정신이 되게 있었는데 결국 그 친구는 첫 총에 맞아 죽었고 알란이 결국 프랑코랑 친해졌고 그 프랑코가한테 그 친구 생각이 난다고 했더니 프랑코가 그 친구는 사실 자기를 타도하자는 이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죠. 그런 거 모르는 채로 그 친구의 정신이 높이 길어지게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이루어지게. 모든 사람들이 네. 바라고 있죠. 네. 술 마시면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것도 역시 블랙 코미디적 요소가 있는 거고 이 많은 부분에서 정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어느 정도는 갈무리를 하면서 드러나지 않게끔 그리고 알란의 이야기인 것처럼 개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풀어나갔고 그냥 그 지점에 영화의 승부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소설 원작이 있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너무 빨리 보기, 소설 빨리 보기 내지는 소설 줄거리 훑기 이런 양식의 영화처럼 느껴졌고 근데 줄거리 자체가 네. 그러니까 좀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담아내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큰 사건들이 많이 그죠. 나오고 네. 100세, 영화라면 100세 노인이 도망친 장면만 나와도 충분할 것 같은데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100세까지 네. 다 담아내고 있잖아요. 또 그 사건마다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들을 함께하고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던 그 지점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과거를 보여줘야 이 인물의 그 블랙 코미디적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인물의 100세 때는 네, 사실 영화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이 100세 때 벌어지는 일들은 다 과거를 회상하기 위한 그 계기밖에 안 돼요. 이때 일어난 거는 정말 생각 없이 그냥 마피아 돈 훔쳐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계속 과거가 떠올려지고 그 과거를 통해서 이 인물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고 이런 일들을 겪었고 그래서 네.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거를 얘기해주면 다 과거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인물의 100세만을 그려낸다면 정말 코미디 영화가 되는 건데 혹시 그 의미 있는 대사인가 그게? 어떤 그 거요? 대사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나만 보면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다. 네, 소리를 지르는지 네, 모르겠다. 영세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많은 의미가 있진 않아도 제 생각에는 네. 누군가 비명을 지른다는 거는 누군가 이 사람을 보고 소리를 지른다 되게 안 좋고 힘들고 화나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공은 자기가 있을 때마다 그랬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언제나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주변인들이 그러는 거를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왔는지 그게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저는 그 캐릭터를 강화하는 요소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게 소리 지를 때는 항상 네. 근데 그렇다고 꼭 뭐 착한 사람이 피해봤을 때만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소리 지를 때도 많잖아요. 랜덤이었죠. 그죠? 랜덤. 생각이 없으니까 50대 50으로 좋은 50대 사람한테 50으로. 나쁜 사람한테 처음에 엄마였고 네. 두 번째는 그 식료품 네. 그 바람 나서
도망치려고 했을 때 목 잘리는 그 아저씨. 목 잘린 아저씨의 그 바람난 여자. 예. 또 그 다음에 누구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냥 주변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 정도로 해석해도 될 것 같고, 그 장면은. 맞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계사 이 영화 보면서 좀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냥 그 장면밖에 없어요. 그 아까 말했던 대사 나오는 장면. 어떤 대사요? 그 뭐지? 어머니가 대사하던 장면?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하려고 세상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일이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데 돌아간다. 어차피 돌아가고 싶은 대로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고, 네. 네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도 세상은 네. 변하지 않고. 왜냐면 어머니가 이제 죽을 때 얘기했던 말이고 또 주인공이 그 신념처럼 계속 갖고 살아가는 말이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물론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가장 왜냐면 이 영화가 사실 저는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약간 좀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보는 내내 즐거웠고 그냥 대사가 하나 남는다면 그 정도가 아닐까.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겠어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더 중요하다. 왜냐면 그래서 나한테 교회가 작은 거예요. 교회는 그냥 거기 커 보이니까 뭐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궁금해서 가져간 거고. 그래서 사과할게요. 네, 교회 개인이라고 그랬어. 사과하고 나도 안 다니는데 한번 가보자 했던 거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알란은 조금은 그러니까 알란의 캐릭터가 달라졌다기보다는 마지막에 알란이 던진 말은 저는 그러니까 알란이 그 친구한테 그 군일라도 너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가서 고백해라. 이 얘기는 그죠. 정말 생각 없이 고백하라고 그런 건데 저는 그 생각이 없음조차 생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이 더 중요해라고 하는 것조차 생각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알란의 캐릭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된 알란의 캐릭터는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알란의 삶을 통해서 더더욱 느껴지는 건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한데 생각이 그렇게 없는 것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거는 다 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고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더 중요한지 행동이 더 중요한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알란의 삶처럼 사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여우한테 다이너마이트 죽여서도 안 되고 처음부터 스탈린이나 프랑코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거기 걔네랑 친해져서는 안 되는 거였고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볼 수 있는 부분이 다르고 네. 또 중요한 특징점 중에 하나가 너무 유명한 인물들이나 유명한 사진의 부분이라거나 또 문화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결국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유쾌한 그냥 진짜 유쾌한 병맛 코미디적 요소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영화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아까 그 말 중에 물론 끝내야 되지만 이 방송을 끝내야 되는데 아니요 안 끝내요. 지금 아직 뽑을 거 많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라 뭐 이런 게 사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주인공이 제가 그 했던 말 중에 얼마 안 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걸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대조되는 인물들 보면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서 그러니까 자기 본능에 약간 충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장 자기 본능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기 본능도 이걸 합리화시켜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좀 저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감명 깊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900 몇십 학점 이런 사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는 저도 좀 별로일 것 같네요. 근데 대신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자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네.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자기가 그 순간 뭐를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너무 생각만 네. 하다가 그게 약간 사변처럼 떠돌면서 그죠. 수많은 것들을 건들지만 자기가 정말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아까 말했듯이 자기 합리화시켜가지고 네, 나는 자기가, 적성 때문에 네, 그렇다. 뭘 해야 된다. 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 순간에 결정조차 잘 못 내리는 뭐 그런 거를 어차피 세상 일은 이렇게 잘 굴러갈 대로 돌아가니까 그런 걸 조심하자.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봐서 네, 그러면은 광기사는 이 영화에서 그럼 좋은 배우, 몹쓸 배우를 뽑아봅시다. 어떤 배우가 좋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나왔던 배우들은 그냥 다 괜찮았어요. 그래도 뽑아야 돼요. 좋은 배우, 몹쓸 배우. 그럼 저는 알란이 좋았어요? 알렌인가? 네. 알렌이요, 앨런이요. 앨런 몰라 아무튼 그 가장 사실 뭐 기억에 남는 배우가 그 사람밖에 없어요. 네, 주인공 코끼리 엉덩이에 총 맞고 살아남는 코끼리. 누가 제일 베스트예요?
좋은 배우 한 명 딱 뽑아봅시다. 뽑으면 그래도 앨런. 앨런이 가장 낫지 않나. 네. 어떤 점에서 그냥 많이 보여서? 네, 많이 보이고. 많이 보이고. 아니, 영화 전반적으로 네. 연기를 막 못하고 연기를 막 특출나게 연기력이 엄청 뭐 그런 게 아니, 뭐 내면 연기가 갑자기 네. 막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본인이 봤을 때 제일 네. 괜찮은 캐릭터 뽑아도 되고. 네, 앨런이 저는 가장 괜찮았어요. 네. 제일 별로였던 캐릭터는? 제일 별로인 캐릭터는 딱히 없는데 그래도 고르라고 하면 그 사람 누구? 그 폭주족 예. 여자친구 폭주족 여자. 아, 예. 폭주족. 수박 싸우는 여자. 네, 수박 싸우는 여자. 네, 수박 싸우는 여자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수박 왜 싸우는 별로였습니까? 그냥 말하는 게 좀 내가 해도 저 정도 하겠다. 그 사람만은 사실 존재감이 없었죠. 이게 무슨 그죠? 역할이야. 네, 전, 답답해서 그냥. 저도 베스트랑 워스트를 뽑아볼 텐데, 저의 베스트는, 사실 이 영화는 저는 캐릭터들이 그렇게 좋았던 캐릭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알렌은 아니고, 제 베스트는 군일라입니다. 군일라요? 예, 아 군일라. 많이 좋진 않았는데, 코끼리 훔쳐온 여자. 예, 동물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아 그래서, 코끼리를 살려온 그 여자, 군일라를 선택하겠고요. 워스트는 군일라의 전 남친. 아. 군일라 할라게 이런 대도 않는 장면 연기하는 그 내면 연기 거기서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군일라 전 남친을 전 되게 뽑겠습니다. 마음에 들었는데. 아,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네. 병맛의 결정타이긴 했는데. 약간 겉으로는 안 좋아하는 척하면서 자꾸 네, 속사랑 속사랑. 속사랑. 자기가 속사랑.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그 장면도 그게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생각이 그죠. 많아서 그 아. 사랑을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코끼리를 훔쳐줄 때는 정말 이 사랑의 발현으로 훔쳐줬는데 그죠. 군이라는 그 남자가 원래 폭주족이고 대충 그냥 구해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군일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군일라! 네, 그런 것만 봐도 사실 그런 장면을 봐도 정말 생각이 많으면 안 된다. 다 표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아. 또 거기서도 약간 드러나지 않나. 아무튼 그런 장면이 나왔고 베스트 워스 뽑아봤고 자, 이 영화 추천 비추천 그리고 보말 그걸로 갑시다. 네. 관계사는 이 영화 추천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 영화 추천합니다. 네, 추천사를 남겨야 되는데 이유는 뭡니까? 재밌어서. 재밌어서 네. 좀 더 남겨라. 그냥 저는 뭐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좀 듣다 보니까 세계사도 공부할 수 있는 것 같고 약간 뭐, 종교적인 뭐 배움도 있는 것 같고 내 평에 의존하지 말란 말이야. 하지만 저는 네. 그냥 2시간 동안 정말 즐겁게 봤습니다. 이게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거라서 정말 영화가 소설 같았습니다. 갔습니다. 관계사는 관계사가 본 영화가 있는 거고 저는 그게 네. 틀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 경우에 내가 관계사 틀렸다고 생각하면 틀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렇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관계사가 본 것만으로 한 편의 영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영화 추천도 아니고 비추천도 아닌 보말입니다. 저는 단순한 그런 뭐랄까 그런 병맛 코미디로서는 좀 병맛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임팩트 있는 병맛이 좀 더 나와야 하지 않나. 제가 본 코미디 중에 최고는 더맨더머인데 저는 그 정도는 돼야 재밌고 아니 이렇게 세계사를 좀 담담했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휘둘렀는데.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나 이런 세계사적 요소가 네. 이 영화 팜플릿에 보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포레스트 검프의 그런 재현이다. 옛날에 포레스트 검프가 핑퐁 외교나 이런 것들 막 보여주잖아요. 영화 속에 한 인물의 생애 속에 네. 수많은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엮이는 건데 이 영화가 그런 걸 엮어서 하고자 하는 말이 과연 뭐였는가 그게 정말 명확하지 않고 노린 게 만약 블랙 코미디였다면 충분하지 않았고 블랙 코미디가 아니라 관계사가 본 그런 식의 영화였다면 이런 설정이 적절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냥 보말 그럼에도 재미가 없는 영화는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 보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영화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 여기서 한번 소감이나 오늘 아니 말을 자꾸 하라고 해서 총평을 해봅시다. 말을 해봐요. 똑같은 말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생각 없이 말을 하면 되잖아요. 생각 없이. 나는 지금 말하기 싫어요. 그런 말이 이어서 계속 해봐. 어디까지? 어디까지 나오는지.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자. 나 교회 가서 참 기분이 그랬고 그날 교회 가서 어땠는데? 일단 야, 우리 그 간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좋다고 들어오는데 너도 왜 좋은지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아요? 영화 얘기해야지 영화 얘기. 내가 함부로 종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가 먼저 꺼내놓고 그러니까 창천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뭐 나쁘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제가 나쁘다는 하긴, 말 네, 아니죠. 네. 근데 많이 배웠어요 많이.
많이 배웠고, 아니 그 영화 저는 좀 재밌었어요. 한번 진짜 뭐 저는 그냥 세계사, 저는 공대 출신이라서 세계사 공부해본 적도 없고 평소에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안 쓰고 큰 사건이란 건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스탈린이 누군지는 어느 정도 알고 프랑코도 누군지 아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그냥 이런 세계적인 일들에 조금씩 참여하면서 그냥 그 사람 진짜 아무 생각 없는데 세상이 변하잖아요. 그런 걸 약간 좀 재밌게 봤어요, 그냥.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관계사 조금만 더 하고 코스트코 가자. 코스코? 더 해야 말을 더 하라고? 어제 편집할 거잖아. 어떻게 편집하니 해야 되니까. 건질말을 좀 해봐. 건질말? 이 뭔가 마무리성 발언을 좀 해보라고. 알았어. 훈훈하게. 그러면 마무리 발언으로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월드컵 채널 DPS 주간의 축구방 검색해주시고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모두 한번 삼바의 열기로 빠져들어가 보시죠. MBC보다 자신 있습니다. 월드컵은 DPS. 사실 저도 뭐 남한테 뭐 가르침 받는 거 싫어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안 하는데 이 영화 보면 하나는 생각할 만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물론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비판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멍청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사회적인 것도 있지만 그 자기 내면에 대해서 멍청하게 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합리화시키고 그 생각만 하고 자기 본능에 좀 충실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건 이 사회적으로 오히려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걸 또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제약을 거는 행동들은 뭐 불법이라고 하지 불법인데 하고 싶어서 해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는 정말 딱 자기가 본능에 좀 충실해가지고 그 순간에 괴롭지 않는. 네. 자기의. 네, 그게 더 적합하겠네요. 자기의. 네. 그죠. 자기가 정말 뭘 원하는지. 네. 그런 얘기죠. 저는 이걸 그리스인 조르바 그 책을 보면서 좀 네.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서 조르바가 진짜. 네.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살면 좋다 임마. 지금 그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그죠. 그렇게 살면 바로 골로 가는 거야. 그냥 딱 주인공하고 조르바의 딱 중간 정도가 좋지 않을까. 사회적인 것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행동할 줄 알아야 되고 네. 또 자기가 뭘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자기가 알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러니까 합리화시키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를 물론 어느 정도 합리성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오히려 영화가 코미디인데 그냥 이런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차피 이런 아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자기한테 충실하게 살아가라. 네. 자꾸 너무 사회적인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생각해보면 조르바는 진짜 네. 역대 소설 속 인물 중에 가장 자기와 현재에 충실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죠. 가장 자기와 현실에 충실했던. 그러면서도 사회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조르바. 네, 그죠. 조르바는 그죠. 주관도 있었고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게요. 어렸을 때.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디서. 어렸을 때 아들이 죽었고 병사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전쟁도 했죠.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냥 조르바 하면 왠지 돌고래가 생각난다. 돌고래 나온 장면 있었나? 그죠. 돌고래 돌고래가 뭐지? 왠지 생각나네 갑자기. 크레타 섬에 네. 조르바랑 이제 주인공이랑 네. 가는 배에 그 조르바가 저거 돌고래 이러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못 봤잖아요. 그랬어요? 네, 주인공은 못 봤어요. 나 그 장면 너무 오래전에 봐서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네. 주인공이 근데 스스로 생각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조르바가 그래서 저런 게 중요한 거지. 뭘 자꾸 생각을 하냐. 그 이렇게. 이야기가 약간 네. 이거에 좀 더 진지한 확장편 같은 느낌이 있죠. 만약에 그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처럼. 예. 조르바는 네. 정말 생각 없이 생각 없이가 아니지. 그죠. 현재에 충실해서 자기의 본능에 충실하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항상 충실한 사람이고 주인공은 생각은 많은데 그거를 항상 실현을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죠. 남자애가. 근데 점점 이 조르바한테 동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인물이랑 조르바가 같이 춤추고 막 맞아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네, 마지막에 그랬던 춤을 것 같고. 추죠. 그 마을에 또 과부 하나가 있는데 네. 사랑하기는 조르바보다 이 남자가 더 사랑하는데 주인공이 조르바는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다른 사람들이 돌 던지는데 못 던지게 하고 지켜주고 그죠. 근데 이 남자는 말도 제대로 못 걸고 그런 부분도 나왔던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조르바는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진짜. 네, 저 이 팟캐스트로 네. 조르바 읽어주는 방송 없나? 막 찾아봤거든요. 네, 있었어요? 이동진의 빨간 책방.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읽어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이동진 씨가 좋아하는 부분만 한 시간 정도는 그냥 조르바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근데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뭐. 그 김기사 그 옛날에 좋아했던 그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거라고 기억하거든요. 악기 말하는 거? 네. 아, 나 그 부분 정말 좋아해요. 그 그 부분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조르반 그게 핵인데? 내가 너한테 처음 조르바 추천할 때 그거 네. 얘기했던 그죠. 대학교 1학년 풋풋했던 그 시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유란 20살 거지. 때. 인간이란 이거 말이요. 그지. 인간이 뭐란 말이요. 저도 조르바에서 그 장면이 그 당시에도 가장 좋았고, 지금도 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 악기 얘기하면서 둘이 처음 대합실 같은 데서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네, 조르바랑 그죠. 그 사람이랑 사업가랑. 네, 그 장면. 아, 내가 한번 읽어줄까? 아니, 목소리 좋은 애들이 읽어줘야 되나? 제 생각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는. 닥치고. 네, 아무튼 포스트 코너 갑시다. 네. 네. 오늘 영화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 영화 그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백세 노인. 노인. 네, 그 영화입니다. 누가 주연했고 누가 감독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요. 저희는 외딴 작가 애덤스 애덤스 애야? 모모. 모르겠다. 애덤 스미스 아니고 야. 아니. 아무튼 저희 외딴 야산에서 지금 녹음을 마쳤고요. 이제 곧 하산에서 같이 이제 피자 먹으러 갈 텐데 여러분들도 전 식사 잘 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즐거우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계사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